다음은 소형견이 아닌 대형견에서 그 고관절 이형성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견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 고관절 이형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고관절 이형성이 진행되면 증상도 뚜렷하고 더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형견의 경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4, 5개월령,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죠. 유년기 때. 그때 고관절 이형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 페닙 검사라고 하는데요. 고관절 이형성 조기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고관절 질병이 얼마나 문제가 될 정도인지를 미리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고관절 이형성이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대형견에서도 고관절 이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증의 고관절 이형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 또는 수술 없이도 체중 관리나 적절한 약물 치료, 내과적인 그런 진통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재활 치료, 레이저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이런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대증적인 처치만으로도 임상 증상 없이 평생을 잘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심한 고관절 이형성, 그러니까 이미 관절 자체가 너무 헐겁게 태어나서 관절의 흔들림이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헐겁게 관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헐거운 관절을 정상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패닉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수술적인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견에서 그 고관절 이형성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술적 교정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술적 치료법은 JPS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굉장히 어릴 때 실시가 되는 수술입니다. 어릴 때 패닉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앞으로 고관절 이형성이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런 아이의 경우에 미리 성장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성장판에 비대칭적인 성장을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성장판의 일부에 손상을 줘서 성장을 하면서 그 고관절이 빠지는 각도를 교정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성장을 하면서 관절이 이렇게 점점 덮여가기 때문에 빠지는 각도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JPS 수술의 경우에는 기대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 효과가 좋은데요. 보통 수술을 받는 시기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 유년령의 아이들에서만 좋은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적 치료법은 TPO, DPO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트리플 펠빅 오스티오토미 또는 더블 펠빅 오스티오토미라고도 합니다. 3중 골반 절골술, 2중 골반 절골술 수술인데요. 고관절 이형성으로 일부 관절에 헐거움이 있으나 아직 고관절 자체의 연골이 깨끗하고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에서 이런 TPO나 DPO 수술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될 FHNO 수술, 대퇴골두 절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과는 달리 이런 수술들은 관절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거든요. TPO, DPO 수술은 관절을 살리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이 TPO, DPO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중 골반 절골술, 2중 골반 절골술을 통해서 관절의 각도를, 빠지는 각도를 인위적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탈구되는 각도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빠지려고 하는 대퇴골두를 고관절이 덮어줄 수 있는 각도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식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PO, DPO 수술의 경우 고관절을 제거하지 않고 살리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무척 좋은 수술입니다. 다만 이미 고관절 이형성이 많이 진행되어 있거나 대퇴골두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덮더라도 이게 덮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돼서 심한 경우에는 이걸 덮더라도 통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보통은 조기 진단을 하고 난 이후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서 TPO, DPO 수술을 하는 경우가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수술 방법은 FHNO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대퇴골두 절단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실시가 되는 수술입니다. 대퇴골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빠졌다 들었다 하면서 염증도 생겨 있거나 아예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 고관절을 잘라내서 부딪히지 않게끔 대퇴골두를 제거를 해서 부딪히지 않게끔 하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미 관절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대퇴골두를 잘라낸다라고도 하는데요. 제거를 하면 어떻게 걸을까 좀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나면 이 비어있는 공간은 섬유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힘으로 관절 없이도 걸을 수 있게끔 만드는 수술인데요. 부딪히는 부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지만 관절을 제거하다 보니 뼈가 직접적으로 잡아주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 100%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관절 없이 근육과 인대의 힘만으로 걸어야 하다 보니까 근육량을 늘려줘야 되고 동시에 관절의 가동 범위는 또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 운동이 무척 중요한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의 경우에서는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대퇴골두 제거 수술 해도 거의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형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잡아주고 있는 고정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퇴골두 절단술, FHNO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후 기능의 부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수술적 교정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HNO 수술의 단점이 관절을 제거했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는 관절이 없어서 기능이 100%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단점인데요. 인공관절은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그 사이에다가 인공적으로 관절을 대신할 임플란트를 넣어서 기능을 유지하는 수술법입니다. 통증도 줄여주고 관절을 제거했기 때문에 동시에 관절을 연결을 해주는 그 기능, 임플란트를 통해서 관절에 연결을 하는 기능도 살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척 좋은 수술법입니다. 다만 이제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수술 후 인공관절이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또는 임플란트가 빠진다든가 수술 부위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생기거나 수술 부위랑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골절이 생긴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교정 방법이 수술법 자체가 무척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